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의 첫 과목인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에 관한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과목이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 출제되는 방향을 한번 잡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시험 과목에서 이제 세 과목을 보죠. 근데 그 중에서 첫째가 우리 공무원의 복무자세입니다. 그죠? 공무원의 우리 복무자세. 자, 그리고 공직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합니다. 자, 이 테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를 잡아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이론적인 영역인데요. 자, 이론적인 영역은 뭘 정리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윤리 사고들이죠. 공무원 윤리에 관한 논의들입니다. 또 윤리하고 맞물리게 같이 가는 게 우리 부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하고 공무원의 부패 이 국의 구조를 정리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부패라고 할 때 부패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 또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공부하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 아주 깊은 부분까지 정리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윤리 부패 이론들 특징 몇 가지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파트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징계 제도에 관한 문제를 우리 교재는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징계 제도는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뒤에 우리 법령, 즉 우리 공무원법 공부하면서 또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더 다루기도 할 겁니다. 징계제도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론적인 핵심은 우리 윤리적인 사고들, 또 부패에 관한 기본적 유형, 특징,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법령입니다. 우리 실정 법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법률이나 법령, 명령을 의미하는데 자, 이게 사실 이제 내용이 많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욕심내면 들어갈 거 많습니다. 더 시행규칙 들어가야 되고 뭐 우리 훈련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범위가 넓을 건데요. 일단 주어진 부분에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에게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죠. 물론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 있고 또 지방공무원법이 있죠. 자, 저희들은 서울시 즉 지방공무원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 내용이나 국공법 즉 국가공무원법 내용이나 거의 뭐 중복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약간 거의 뭐 내용이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경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법령의 핵심은 지방공무원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지방공무원법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에 관한 기본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징계도 마찬가지로 있고 공무원의 임용, 공무원의 의무 등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은 83개 조문이고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많이 다룰 수 있는 파트입니다. 징계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 징계력이나 또 우리 보수에 관한 것들 다 연결되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방법을 공부하는 파트일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 공무원의 인사 문제도 있고 변경 다 있겠죠. 하지만 주로 잘 나올 수 있는 파트들은요. 일단 공무원의 의무사항에 관한 것들 하나 정돈하시면 됩니다. 의무. 아울러서 또 공무원의 징계 부분도 여기에서 나오지만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중복될 겁니다. 근데 징계 종류나 징계의 특징들, 또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제에 관한 핵심입니다. 구제 핵심은 소청제도,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것이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파트고요. 또 우리 시험에서는 이것 말고도 기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직위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직권 면직, 또 지난번 시험처럼 휴직에 관한 기간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무원 게 변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보면 변경입니다. 승진도 있고 전보도 있고 휴직도 있고 직위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리할 거다. 지방공무원법이 여러분들 83개 조문이나 돼요. 이게 보통 중심이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자, 공무원법에서 다 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령에 정하겠죠. 자, 대통령령이 우리 지방공무원
자, 법무 규정이 있습니다. 자, 법무 규정은 조문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11개 조문이죠. 일단 대통령령이고요. 보완적 의미로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여러분들 공직자윤리법도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죠? 자, 이 법도 일반적으로 우리 윤리의식, 다시 말하면 우리 공직자의 청렴이죠. 부패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윤리법에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법도 중요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우리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줄여서 행동강령만 쓰겠습니다. 이 행동강령은요, 일반 우리 대통령령에 나온 행동강령이 있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따로 있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따로 있고 그것은 서울시 우리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 관한 내용하고요. 자, 대통령은 그렇게 양이 조문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한 내용들하고요.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 규칙에 나와 있는 거, 자,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법이 여러분들이 부방법이 줄임말로 쓰겠습니다. 부방법. 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굉장히 길죠. 부방법. 우리 부방법에서도 일반적으로 부패에 관한 기본 개념이라든가요. 아울러서 우리 부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의무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취업제한 의무라든가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동료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패행위를 했을 때 신고해야 될 의무 등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정되는 것이 부방법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법이 여러분 나와 있는 게 우리 금품, 자, 우리 금품 수수, 다시 말하면 부정청탁에 관한 문제죠. 줄여서 말하면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죠. 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제가 부정청탁 금지법이라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자, 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여러분들 이것은 9월 28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은 안 되고 있고 통과는 됐죠. 그래서 시행은 안 되고 있고 9월 28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시행이 됩니다. 우리 시험 일지하고 이제 이게 겹칠지는 어떻게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28일 시행하는 것이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무자세 및 공직윤리 파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시험 출제 비중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과목이 50문제가 출제가 되죠. 사지선다형으로. 그 중에서 12문제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12문항 정도요. 자, 그러면 12문항 정도를 예상한다면, 자,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나머지 법령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보면 지금까지 출제된 걸로 보면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징계 문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의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건 나올 수도 있고 또 법무전 나올 수도 있고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또 우리 이해관계 직무 충돌 문제라든가요. 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지시에 관한 문제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등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골고루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법령 내용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중요한 것들 또 덜 중요한 것들 이 경중을 가지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점을 가지고 보는 것들은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좀 약하다. 물론 이제 어느 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우리 시험에 접근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법무자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윤리가 나오죠. 공무원 윤리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 현장 실천 강령의 내용들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무원의 윤리가 나와 있죠. 자, 공무원 윤리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신분상 지켜야 될 가치 기준 내지는 행동 규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무원 윤리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사실 여러분 윤리는
우리 규범이지만 법은 아니죠. 그런 윤리는 행동 규범이다. 규범이라는 말이죠. 또는 가치 기준. 자, 보시면 가치 기준 또는 행동 규범입니다. 자, 행동 규범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일반적 공무원이 규범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동 규범입니다. 또 이 행동 규범들을 가치화되는 것들이죠. 그 가치의 기준. 그래서 전부 다 공무원 윤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기준도 행동 규범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정리할 것 이러한 윤리는 기본 행정 윤리라고 합니다. 그죠? 행정. 자, 또는 직업 윤리입니다. 자, 또는 공직 윤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일반 우리 공무원의 행정상 공무원, 또 직업적 공무원, 또 공직 수행하는 공무원이죠. 자, 그러한 윤리를 말하기 때문에 공무원 윤리는 행정 윤리 또는 직업 윤리, 공직 윤리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제 문제상에서는 여러분 이거 하나 조심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공무원 윤리는 통제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말은 뭐냐면 공무원은 윤리를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통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통제 성격으로 보면 자, 내부 통제냐 외부 통제냐 이런 문제죠. 자, 우리가 통제를 유형할 때 자, 내부 통제냐 아니면 외부 통제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내부라 하는 것은 타 기관의 개입이 없는 것이죠. 외부는 타 기관 등의 개입에 의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윤리적 의미 자체는 우리가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 통제가 아니고 내부 통제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통제는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이런 공무원 윤리는 제도적인 통제냐 자, 아니면 비제도적 통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도적이냐 비제도적인 문제는 뭐죠? 우리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문제죠. 물론 우리가 윤리적 성격을 띠는 것들 중에 일명 법 규범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범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통제가 제도적 통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상에서 여러분들 공무원이 대가성을 띠는 수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형법상 수뢰죄 즉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도적인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업무 수행을 해야 된다. 내용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적 성격들은 일반적 공정성이 상실될 때 구체화되지 아니한 그러한 추상적 의미의 윤리 이런 것들은 제도화시키는 아직은 미비할 것이고 구체화되는 것들은 제도화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으로 우리 윤리라는 말만 놓고 볼 때는 이건 제도적 통제로 보기보다는 뭐죠? 비제도적 통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윤리 중에는 제도화된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법 규범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행동 규범에 그치기 때문에 비제도적 통제다 또는 내부 통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강령의 내용을 하나 정리할 겁니다. 자, 여기 강령은 실천 강령이라 해가지고요. 일반 우리 2016년에 시행이 되는 강령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헌장이죠. 실천 강령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실천 강령의 내용은 자, 우리가 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하나 보시면 자, 4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4가지요. 첫 번째 뭐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실천해야 될 강령 내용이죠. 공익을 우선시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공익 우선이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투명 공정성을 확보해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실천 강령으로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진 아니하겠죠. 당연히 강령상 제시하고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익 우선 그리고 투명 공정하게 해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 창의성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오죠. 자, 창의성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업무를 적극적 수행해라. 적극적 업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 창의성, 전문성, 적극적입니다.
또 세 번째 실천 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죠. 이 말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 자,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 민주 행정이죠. 그래서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또 네 번째는요. 거기 청렴을 생활한다고 나와 있죠. 청렴입니다. 청렴을 생활한다. 그래서 규범하고 건전한 상식이죠. 우리 규범이나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일종의 업무를 처리하든지 행동한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실천 강령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제 우리 문제는 이래요. 우리가 이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이 중요한 강령이라 하더라도 이 실천 강령에 나와 있지 아니한 것은 우리 시험 문제로는 틀린 걸로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뭐냐면 일반적 실천 강령에는 공익 우선, 투명 공정, 그리고 창의 전문성, 다양성 존중, 청렴, 규범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실천 강령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은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이러한 말들은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또 한 가지. 자,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업무에, 즉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획일화된 성향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국민의,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획일성, 자, 내지는 뭐 집중성,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도 우리 행동 강령에 나와 있지 않는 표현들이죠. 다양성 존중이잖아요. 이러한 내용들. 자, 또는 우리가 적극적 업무 수행을 할 때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공정성이나 다양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또 이렇게 말하면 강령의 내용하고 다르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다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실천에 나와 있는 기본적 개념들을 가지고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익 우선 다양하고 투명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또 창의성이나 전문성입니다. 이게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죠. 또 우리 사회권은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죠. 자, 획일적인 사고는 적절치 아니하겠죠. 자,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 민주성이 담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성이 담보된다는 말의 의미는 민주행정, 이걸 구현하는 이야기죠. 자, 또 청렴을 생활화시켜야 된다. 윤리적 사고죠. 그리고 규범이나 건전한 상식, 자, 여기에 따라서 업무 처리해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실천 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먼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무원의 의무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의무사항들은 어차피 지방 공무원법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 종류만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세세한 또 내용들은 우리 지공법, 즉 지방 공무원 공부할 때 같이 정리를 또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공무원의 의무적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의무는 사실 법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죠. 우리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고요. 공직자 윤리법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부패 방지비, 즉 우리 부방법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부정청탁 및 금품소득 금지, 즉 바로 우리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공무원의 의무조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항상 공직 수행하는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부패든 어떤 그러한 반사회적인, 즉 윤리식이 결여된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국가공무원법이죠. 그게 반영돼서 우리 지공법도 의미는 거의 같아요.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의무가 가장 대표적인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명 국공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자, 그리고 우리 지공법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국공법의 56조부터 55조부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의무는 보시면 가장 일반적인 의무로 평가받는 게 뭐죠? 선서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서 의무, 또 성실 의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일반적인 우리 직무상무를 평가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실 의무를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느라고 하거든요. 법령 준수 의무가 나옵니다. 법령 준수 의무가 있어요. 자, 56조에 같이 나와 있어. 성실 의무하고요. 같이 나와 있고요. 자, 또 우리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 자, 그리고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절 공정 의무죠. 자, 또 여러분들 종교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 중립 의무.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의무로 나와 있고요. 자, 또 있다면, 자,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비밀 엄수 의무가 나와 있죠. 비밀 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또 청렴 의무. 청렴. 자,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유지 의무 이런 게 있고요. 자, 또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애국정부로부터 영예 등 제한이 있죠. 그 영예 등 제한. 자, 영예는 여러분 훈장 받거나 막 이런 걸 말해요. 영예 등 제한 의무가 제한이 되고요. 자, 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집단행동 금지죠. 집단행위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정치운동 금지죠. 정치운동 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또 공무원은 일명 우리 직무 전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직무 전념 의무는 여러분 아니면 두 가지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겸직 금지 의무는요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자, 영리 목적의 업무하고요 비영리 목적의 업무입니다. 자, 영리 목적의 업무는 금지입니다. 절대적 금지죠. 자, 비영리 목적 업무도 금지지만 허가받으면 가능합니다. 허가받으면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국공권에 하는 의무들이죠. 그래서 우리 지방 공무원법에도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몇 개 특징만 잠깐 봐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선서나 성실 의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윤리적 성격이 강한 의무가 성실 의무로 보시면 됩니다. 윤리적 성격이 강할 뿐이지 법적인 의무입니다. 또 법령 준수, 복종 의무, 친절, 종교, 그리고 직무상 전념 의무입니다. 근데 직장 이탈 금지죠. 또 겸직 금지는 영리 목적 금지. 이것은 허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업무는 허가를 받으면, 즉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우리 법에서는요, 국방법에서는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 규정인 형벌을 정하고 있는 법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집단행동 금지인데 집단행동을 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근로상권에 제한을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허용되고 있고, 아울러서 교섭권 허용되지만 단체 행동권은 안 되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와 있죠. 또 정치운동 금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 3년 이하 자격정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 금지 위반 시에 일반적인 형벌 규정만 나와 있거든요. 먼저 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자, 그럼 이 의무 중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금지이지만, 자 볼까요? 금지이지만 이 금지가 상대적 금지이면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 자, 이런 의무들이 있죠. 그거 하나 같이 봐볼까요? 자, 금지이지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 자, 첫 번째 봅니다. 자, 여러분 직장 이탈 금지가 나오죠. 자, 직장 이탈 금지 의무이지만 누가 받으면 가능하죠? 소속 상관의 허가입니다. 자,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비영리 목적의 업무의 겸직입니다. 비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 금지입니다. 기본적 겸직 금지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비영리 목적은,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이라서 우리 환경 활동한다든가요, 청소년 선도 활동한다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은 소속 기관장 허가. 자,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기관장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들 애국 정부의 영해 등 제한이죠. 애국 정부에서의 여러분 영해 등은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애국 정부 영해 등에 대한 문제죠. 애국 정부가 뭐 훈장을 준다, 서운을 준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금지다. 하지만 이것은 뭐가 있으면 가능하죠? 우리 대통령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대통령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는 금지이지만 우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직장에 따른 소속 상관, 또 비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 금지는 소속 기관장 허가, 애국 정부의 영해 등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 허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의무사항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은 지방공무원법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무는 국공법에 나오는 의무들이고 이게 거의 지방공무원법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의무가 국공법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지방공무원법도 똑같이 나왔지만 또 우리 공직자윤리법, 공윤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나오는 재산 등록이나 공개 의무라든가 또 선물 신고 의무라든가요. 또 우리 백지 신탁, 주식 백지 신탁 의무도 있죠. 이런 것들 또 취업 제한 의무들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부방법에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는 대표는 국공법의 의무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거기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 법무규정에 나와 있는 의무도 있죠. 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의무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는 그 정도 정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무원의 윤리 확보 방안이 나옵니다. 자, 공무원의 윤리 확보 방안이어서 소개되는 것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자, 공무원들과 가치관 형태를 개선하는 인적 요인의 개선 나오죠. 얘는 공무원 윤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입니다. 확보 방안의 논의로서 인적인 요인의 개선 나오죠. 인적, 또 우리 제도적, 또 환경적, 기타 논의가 나올 겁니다. 이건 윤리 확보의 방안입니다. 자, 그래서 인적 요인 개선 나오겠죠. 당연히 인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한 인지 확보라든가 또는 우리 교육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인적 요인입니다. 이걸 개선을 해가지고 나온다. 인적 요인. 대표적으로 우리 공개처형에서 인재 양성 확보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재 나올 것이고 또 교육 훈련, 자, 이런 것들이 대표 인적 요인의 개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도적 요인의 개선입니다. 자, 제도적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 법례 규제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법의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법령을 정비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무라든가 규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제도적 요인은 법령 정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 두 가지 보시면 여러 가지 규제죠. 자,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시킨다. 행정 규제의 완화가 나오죠. 그죠? 규제가 너무 강화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킨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제 자체의 형태를 좀 바꾸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말의 의미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 행정 규제가 강하면 일반 우리 국민들이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자꾸 결탁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또 절차 등을 단순화시키고 뭐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즉 공무원의 어떤 의지를 좀 내지는 공무원에게 의지하지 않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여러분 히스리 블로잉 나오죠. 자, 내부 고발자입니다. 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내부 고발자 가지고 일명 여러분들 우리 히스리 블로잉
비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뭐죠? 동료라든가 우리 상사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여기 휘슬 블로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비싼 것이 여러분들 우리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있죠? 닉슨 대통령이 화야하게 만들었더니 그 유명한 도청 사건이죠. 근데 여기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들 우리가 또 딥스로트라고 합니다. 용어 문제 비교. 자, 딥스로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이 딥스로트는 우리 딥 영어로 따지면 깊은 스로트 목구멍 깊은 목구멍입니다. 다시 말하면 딥스로트 나오면 여러분들은 익명의 제보자, 익명의 제보자라서 휘슬블로잉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휘슬블로잉은 내부 고발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딥스로트는 익명의 제보자로서 뭐 내부 고발의 성격을 띠는 거겠죠. 그래서 이 딥스로트 얘는 우리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휘슬블로잉은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오면 항상 같이 비교 개념이 우리 침묵의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침묵의 규범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일반 휘슬블로잉이 동료들의 또는 내부의 일종의 이제 부패가 되면, 즉 어떤 부패행위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고발, 언론이나 감찰에 이른 걸 휘슬블로잉이란다면, 자, 우리 침묵의 규범은 뭐죠? 여기 반대 개념이니까 내부에 대한 그러한 부패 행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걸 침묵의 규범. 고발하는 건 휘슬블로잉. 휘슬블로잉의 일종이 딥스로트도 있다.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제도적 개선서 소개가 되는 것들이고요. 또 환경적인 개선도 있겠죠. 환경적인 개선. 환경적 요인을 개선해 가는 거. 자, 이런 것도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에 가는 것. 환경적 요인은 주로 뭐죠? 국민들의 감시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런 우리가 오픈된 행정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감시체계가 대단히 또 무섭죠. 어쨌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요건의 개선입니다. 또 행정 윤리 차원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윤리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로 소개가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알아보기에 보면 행정권의 남용, 오용의 형태가 나오고 또 학벌의 여러 전제 요건 나오죠. 이건 쭉쭉 치고 할 테니까 보세요. 자, 우리 남용, 오용이다. 행정권이 남용되는 형태죠. 보시면 부정행위 한다든가요. 비윤리적 행위 한다든가. 또 행정이 법규를 경시여긴다. 또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린다. 편향된 해석이죠. 또 불공정한 인사한다든가. 무능 또는 실책을 은폐한다든가. 또 무사, 안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 우리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제목 정도만 쭉 치고 가시고요. 또 윤리학본의 전제조건 나오죠. 자, 보시면 문화성을 극복해야 된다. 또 정책 오류, 제도에 대한 법의 신뢰 이런 것들요. 또 지속성하고 신뢰성, 체념과 냉소지 극복, 또 사소한 부패나 엄중한 대응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는 오용의 형태. 자, 남용의 형태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남용이라고 불러질 수 있는 뭐 무사 안일주의라든가 내지는 공무원이 무능하다든가 인사권을 정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볼 수 있는 행정권의 남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또 정리할 것들 우리 논란위원회가 나오죠. 자, 논란위원회에서 나오는 7가지 공직사에 타당한 7가지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논란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원칙이라고 나온 거 하나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 논란 공청회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논란 공청회를 자, 개방하여 자, 객관적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지정하여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책임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뭔 말이냐고요? 그냥 이거 나오는 7가지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논란위원회입니다. 논란위원회.
공청회. 자, 여러분들 공이 뭐죠? 공평무사. 청은 청렴입니다. 그래서 논란요시에는 7가지 원칙이에요. 자, 공평무사, 청렴입니다. 또 개방성입니다. 또 객관성입니다. 또 여기 지도성이죠. 지도성. 정직성입니다. 또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가지. 자, 논란율에 제시한 7가지. 공평무사, 그리고 청렴성, 그리고 개방성, 객관성, 지도성, 정직성, 그리고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그만 외워지겠죠. 논란 공청회를 개방하여 객관적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묻는다. 알겠죠? 뭐 이런 말들 뭐 큰 신경 안 써도 될 말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묻는다. 뭘요? 논란 공청회를 어떻게 개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가지는 그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의 조직 개편에 관한 문제는 우리 감사위원회나 또 시민감사 ombudsman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국제 투명성 기구란 말 나오죠. 자, 용어적입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현재 독일에 있죠. 93년도 설치가 된 건데, 국제 투명성 기구의 의미가 뭐죠? 일명 각 나라들마다 우리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부패 지수가 있죠. 그것을 부패 지수를 산출하는 그러한 기구를 국제 투명성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국제 투명성 기구는 일반 부패 지수 산출, 알겠죠? 그런 기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윤리에 관한 파트는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패라든가 기타 징계 내용들은 다음 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